나이 들면서 누구나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로 얘기되는 부분들도 호르몬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노년을 준비하는 건강관리,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갱년기와 호르몬 변화, 이거는 뗄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갱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꿀경, 연이 바뀐다, 어떤 세대가 바뀐다, 이런 의미, 우리 몸에서 신체가 변화되는 것들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제일 관여하는 게 호르몬 변화들인 거죠. 근데 이제 호르몬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생리를 시작하고 이후에 여성 호르몬들이 많아졌다든지 또는 남성도 이제 건강할 때 이제 청장년층일 때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왕성하다가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다가 이런 분이 변화가 왔을 때 신체적으로 이제 변화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게 네. 어떤 증상들이 됐든 또는 병적인 것들이 됐든 그래서 바로 이런 갱년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뀌는 증상들은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면은 그러면 호르몬을 보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의 자연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호르몬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우리 보통 이제 호르몬 가장 여성들에 있어서 폐경기와 관련되는 것들은 어떤 여성 호르몬, 성호르몬들이거든요. 이제 성호르몬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생식 능력과 관련되는 그런 여성 호르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식 능력들이 이제 떨어지는 변화들에 대한 시기가 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우리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왜 오냐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는 거죠.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우리 호르몬은 여름에 나오는 호르몬이 다를 거고 봄 또 가을을 규정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를 거고 우리 인체 몸에 있어서 또 겨울을 규정하는 호르몬이 다를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호르몬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런 호르몬 변화들은 또 단순히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내분비학적인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런 걸 조절하는 능력들이 시상하부 내하수체라 그러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조절하는 능력들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들은 스트레스나 식생활이나 운동 능력이나 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에 따라 조절에 따라서 그런 나이에 따라 변화도 오는 거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이 호르몬의 역할이 뭡니까? 네, 일반적인 그런 호르몬의 기능들은 우리 신체 조직의 발육이나 성장을 조절하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 자율신경계통이나 행동이나 또는 전해질이나 영양소 대사나 모든 이런 거를 조절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체에서 항상성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호르몬이 되는데 네. 단순히 이게 어떤 여성성이냐 남성성이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육을 만들거나 쓰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호르몬이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제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신체 대사에 따라서 필요한 용량들이 다를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사계절에 비유를 한다면 여름에 필요해서 쓰는 에너지와 겨울에 쓰는 필요한 에너지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나이에 따라서 이런 호르몬 변화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들 몸에 있어서 기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예.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근육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줄어드는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노화와 관련되는 근감소증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근육량이 이제 한 50세부터 매년 1~2%씩 빠르게 감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근육량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또는 근육의 질 자체도 저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성적인 신체 장애도 오게 되고 좀 노화가 되면서 이제 사망률도 올라가게 되는데 네. 요런 근력들이 이제 감소돼서 하나 나타나는 것들과 더불어서 그 골밀도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밀도 감소요? 골밀도, 그렇죠. 그래서 골밀도가 보통 20대 중반에는 최고치로 돼 있다가 매년 0.5%씩 감소해서 40대 이후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고 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폐경기가 되는 보통 50대가 돼서 오는 폐경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20-30% 골 손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근력이나 골이나 이런 변화들 뭐 단순히 뭐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뭐 어떤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골밀도의 감소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흔히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 갱년기를 떠올리지만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도 요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갱년기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뭐 임상적이나 또는 뭐 생화학적인 변화나 우리 몸에서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성과 같이 이제 폐경이 딱 있는 것처럼 생리를 하다가 없는 것처럼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거는 없지만 네. 40에서 50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70대에 되면은 뭐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런 남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보면 뭐 성욕이 감퇴한다든지 또는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지적 활동이나 인지 기능 또는 뭐 공간 지각 능력이 감소된다든지 또는 우울하거나 또는 피로함 또는 이제 뭐 기분 변화가 있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근력 감소 또 피부 변화 골밀도 감소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뭐 여성 갱년기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노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나이 들수록 남성들은 눈물이 많아지고 여성들은 씩씩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거꾸로 많아진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런 변화들은 다 호르몬들이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뭐 계속 남성 호르몬이 많았었고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런 성별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남성들은 그 남성 호르몬들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밸런스가 좀 맞아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력도 떨어지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올 수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초조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어떤 남성 갱년기가 되면은 갑자기 뭐 눈물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다든지 불안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떤 호르몬들이 특정적으로 더 많아져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성들은 폐경을 기준으로 갱년기를 짐작하게 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여성들은 정말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지만 남성들은 쉽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40, 50대 얘기를 하지만 한의학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지나가는 노화의 가정중을 그런 나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봤는데 예. 여성은 이제 7년 주기로 변화돼서 7년 주기. 네, 77-49가 되면은 인맥과 축맥이 끊겨서 폐경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남성들은 이제 8년 주기로 주기. 돌아가는데 네. 68, 48이 되면은 이 머리에 양기가 고갈되고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치아가 약해지는데 87, 56이 되면 간기운도 약해지고 근육도 긋기 시작하고 88, 64가 되면 정말 정액도 고갈이 되고 신장도 쇠약해지고 마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이 최근 연구를 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30대에 정점을 찌르다가 그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40에서 60세가 되면은 약 7%, 60에서 80세가 되면은 한 21%의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6, 48, 87, 56, 88, 64 요 시기가 되면은 남성 갱년기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들이 볼 수 있고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못 느끼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갱년기의 시작과 끝이랄까요?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네, 어떤 이제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갱년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화려한 젊은 인생들이 갔다 또는 뭐 이제 그런 상실감들이 많이 올 수도 많이 생각하시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갱년기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노화의 과정이 되면서 지나가고 내가 적응해 나간다고 하면 큰 병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들, 우리가 여름만 즐겁지가 않고 또 가을이나 겨울도 또한 즐거운 인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시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갱년기의 시작과 끝을 한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는 있는가 봐요. 갱년기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갱년기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상열감이라든지 또는 질건조증이라든지 또는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나 두통 이런 증상들을 봐도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뭐 북미나 유럽 여성에서 25%만 심한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전체 여성 중에서 25%만 심한 증상을 겪고 그중에 또 일부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반 정도 증상이 있고 그중에서 또 반 정도 20% 정도에서 치료를 꼭 필요한 경우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갱년기라고 해서 누구나 다 힘들게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 있는 신체적 경험을 이런 갱년기라고 그냥 표현해 보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체질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체질하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체력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어떤 갱년기가 쉬운 체질이 있느냐 이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갱년기가 쉽게 올 수 있는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어떤 호르몬 변화보다는 우리 몸의 기능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큰 기능들을 보면은 에너지 또는 파워 뭐 이런 그 열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런 불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체력이나 뭐 또 촉촉하게 해주거나 지구력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물에 해당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으면은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이 갱년기 때는 이 균형이 깨져서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지고 열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들을 갱년기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체력 차이들이 갱년기를 더 심하게 오게 하거나 힘들게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체력이 떨어지면 갱년기도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갱년기의 심한 정도가 혹시 가족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들하고 가족력하고는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나 있는 그런 선천적인 난소 기능하고 호르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난소 기능하고도 연관돼서 폐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임신 출산력이라든지 또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왔냐든지 또 체력 관리라든지 또는 뭐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갱년기 증상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또는 뭐 어떤 특정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런 갱년기 증상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가족력보다는 그런 후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생활관리나 이런 것들이 또 난소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력들을 꼭 물어보는 경우들은 네.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나 유방암. 예, 이런 것들은 좀 가족력들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가족력과 관련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폐경기 즈음이 되면 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갱년기 자체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어떤 그 갱년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정 질환들, 유방암이라든지 뭐 이제 자궁암이나 뭐 이런 여성암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호르몬 관련되는 그런 질환들은 조금 더 주의하고 아니면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단을 받아보거나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검사를 해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우울감에 화병, 식욕도 없고 식은땀도 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주로 여성 갱년기를 지나는 분들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갱년기와 상관없이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이런 갱년기가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뭐 초기에는 안면홍조라든지 뭐 피로나 우울감, 뭐 근육통, 뭐 가슴 두근거림 또는 이제 뭐 생리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후반기, 중반기로 가면 이제 비뇨기 질건조증이라든지 뭐 질염이라든지 뭐 요실금, 방광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갱년기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다르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열감, 화병들 위주로 더 나타났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갱년기 여성들은 뭐 살이 찌는 복부 비만, 체중 증가 복부비만.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면홍조는 없는데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나타나는데 이럴 때 좀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불면증 자체의 질환이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평소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있었던 분들이나 또는 어떤 심장 질환이 있거나 다른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질환들이 단순히 나타나는 거를 이건 갱년기 증상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참아야 돼 라고 오해를 하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갱년기 증상에 나타날지라도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은 그 질환 자체를 개선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꼭 하셔야지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려니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증상이 심하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울증 자체도 갱년기에 오는 어떤 우울감과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나타난 거는 분명히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면증도 마찬가지로 갱년기가 되고 안면홍조가 있으면서 이제 밤에 땀이 나니까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 잠을 좀 못 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계속 뭐 며칠을 뭐 꼬박 세우고 체력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잠을 못 자서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는 이제 불면증의 영역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갱년기를 지나는 남녀의 차이라든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남녀 차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의 차이, 증상들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갱년기를 남녀의 공통적인 부분을 딱 한 단어로 한다면은 노화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노화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화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냥 나이가 먹어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예전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수준으로 건강할 거야.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네. 점점 노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강하고 적당히 많이 먹고 적당히 잘 자고 이렇게 조금 그 기준치를 조절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내보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몸의 변화도 당황스럽지만 또 마음의 변화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갱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몸에서 갱년기 우울증이 남녀 모두에게 올 수 있고 이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올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무기력감, 의욕 저하 네. 이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런 증상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요 시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의욕을 갖고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도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꾸준히 몸을 움직여서 체력들을 조금 더 올려보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정신적인 것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누구나 노화를 겪는데요. 갱년기 증상도 일반적인 노화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관리가 돼야 하는 걸까요? 특정적인 노화에 있어서 어느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갱년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질환들이
갑자기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게 갱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갱년기가 일반적인 노화에 되지만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매짐을 해주고 한번 체크를 해주고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갱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몸이 더 나빠지거나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폐경기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폐경보다는 완경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완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생의 경험이 가져다준 능숙함 그리고 더욱 깊어진 연륜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표현하는 책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덜 주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에 있는 그런 노화의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도 좀 다르게 해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네. 관리가 필요할 때 위험 신호로 오는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신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감소한다든지 식욕이 변화되면서 체중이 변화한다든지 갑자기 늘 수도 있고 단기간에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두통이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전조 증상들만으로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을 뭔가 힘들게 한다면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통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기본적인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전조 증상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진료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냥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남성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갱년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는 사회가 그 남성들이나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남성들은 오히려 갱년기가 없고 또 무조건 참아야 되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갱년기 증상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올 수가 있고 그때 중요한 키워드는 남녀 똑같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적 정체성 또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 또는 인생을 잘 돌아보게 하는 잘 살아왔는지 또는 내가 지금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자신감이 결여되면 우울감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실감이 올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기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생활을 변화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남자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남자들이 힘들면은 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내간다고 하면은 남성 여성 모두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성들 역시 전립선 건강이라든지 젊을 때와는 좀 다른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증상에 조금 민감하고 적극적인 치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립성이 어떤 특정한 이상이 있어서 소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진단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남성 갱년기에 이제 와서 그렇다고 이제 감정적인 거나 이런 변화가 왔을 때 또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주의를 말씀드리면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이 절대금기증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건 나는 남성 갱년기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갱년기의 수족 냉증을 남성들도 느끼는 경우가 많던데요. 원인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양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음허,
수분이 말라서 오히려 거꾸로 열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남성들은 항상 양기가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양기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양기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열을 내거나 에너지, 뭐 파워, 근력들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수족냉증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매번 이제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효처럼, 제약회사에 나오는 약효처럼 그 약효를 인정하면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약이다 이러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식품이니까 안전하다고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네. 대부분 또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장복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어떤 음식든 장복을 할 때에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또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뭐 꼭 필요한 약들을 끊는다든지 자의적으로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하니까 무조건 이것만 많이 먹는다. 이것 또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인 필요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필요한 약을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 보조식품에 과하게 의존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남녀 모두에게 갱년기의 몸 관리는 노년 건강의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노년의 건강, 이 노화의 변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변화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태도를 하나 가져주시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실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는데 약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력입니다. 근력이요. 결국 근력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적절히 단백질도 먹고 또는 식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꼭 운동을 하셔야지만 근력이 늘지, 어떤 약물로 내가 없는 근육들을 막 생기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근력이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치료보다도 내가 운동이라든지 생활 개선을 통해서 이걸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게 노인 건강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 과정에서 연구를 봐도 제지방 체중이라고 하는 그런 골격근이 대표적인 부분이 감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체지방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이제 뭐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들이 남성이 같은 경우는 뭐 5배, 뭐 여성이 같은 경우는 뭐 2배 이상이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단순히 이런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들을 잘 하지 못하는 확률들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노년기에 그런 건강한 삶이 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들을 결정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력의 중요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과 근력을 키우는 그런 생활 태도를 바꾸는 거를 꼭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언이랄까요?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인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인정해주는 배려. 네, 어떻게 보면 20대의 나의 남편, 20대의 나의 아내, 또는 30대의 모습, 40대의 모습, 인생의 모든 그런 나이대의 모습도 다 부부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20대 모습보다 지금이 또 뭐 변했어 이런 것을 또 못 받아들이고 아쉬워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이 때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받아들여주는 배려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부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네.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식습관이라든지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식습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인 거를 골고루 제때 드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뭐 건강을 위해서는 뭐 소식만을 강조하는데, 소식보다는 오히려 활동량이 충분히 많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인 음식들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운동을 강조를 하면은 안 하던 운동을 이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세 이상 살져 있는 노인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뭐 2층에서 3층에 살고, 뭐 빨래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을 자기가 하고, 이런 환경들이 꾸준히
실체 활동을 하거나 운동기회를 준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는 걸 정말 뭐 어렵게 운동 시설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운동일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굉장히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갱년기를 지난다는 건 노화를 인정하고 또 노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갱년기 우울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슬픔의 감정을 또 적게 표현하고 또 이런 건강염려증의 증상들을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주관적인 기억 상실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날 수가 있으면서 되게 이제 신체적인 또 호소도 많고 또는 무력감이나 또는 유쾌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상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년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좀 잘 관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있는데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생활을 잘 관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관찰해 주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고 또는 뭐 배설하고 또는 뭐 말씀하시는 거나 어떤 행동하는 거나 꼭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질환이 있어서 뭐 당뇨가 있고 혈당이 높고 어떤 뭐 골다공증이 심하고 어떤 이런 검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그런 노인분들의 그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신체적인 건강 상태, 기능 상태, 심리 상태, 사회 환경 조건들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하는지 우리가 거꾸로 유치원생들이나 아이들을 돌볼 때 얘들이 밥을 잘 먹는지 소화를 잘 하는지 변을 잘 보는지 또는 뭐 목욕을 잘하는지 양치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우리 부모님에 있어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예전에는 너무나 잘하고 규칙적으로 잘하셨던 그런 일상들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걸로 병이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의 그런 질환들의 특징들이 특정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그 병에 맞춰서 젊은 사람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전체적인 일상생활들 속에서 병의 그 전조 증상 또는 병의 이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찾아뵙고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 상태에서 하셨던 건지 아니면 정상과 다르게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바로 확인하시고 네.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